네, 안녕하세요. 철이형입니다. 자, 중간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이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저의 의견은 제외하고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 체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좀 보시면요. 1950년 이후 중간 선거가 총 18번 있었는데요. 이 중간 선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 1년 동안 S&P 500은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모든 해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균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향후 1년간 15.1% 상승을 했고요. 반면 중간 선거가 없었던 해에는 7.1% 상승을 했습니다. 18차례나 된다는 것은 충분한 표본이 있다는 것이고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와 없었던 해에 실적이 거의 지금 2배의 차이가 나죠. 이 정도의 차이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통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은 1962년 이후로는 총 15번의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이후 6개월간 S&P가 평균 14.4% 상승을 했고 반면 없었을 때에는 4.4%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62년 이후에 15번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전에 1950년 이후로 본 것보다 그 차이가 지금 더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유의미한 차이란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과거 15번의 중간 선거 이후 6개월과 12개월 모두 단 한 차례도 S&P가 상승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모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기 전 12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약세장이었던 경우가 6차례, 그리고 강세장이었던 경우가 9차례인데 이 6차례 약세장이 있었을 경우 중간 선거 이후 시장의 평균적인 상승률은 6개월 평균 17.5%, 그리고 1년 평균 20.8%고요. 강세장이었을 경우 6개월 평균 12.2%, 1년 평균 똑같이 12.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세장 때가 평균 회귀에 의해서 중간 선거 이후에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 직후 6개월간의 상승률이 거기서 6개월이 더 지난 1년 후의 실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중간 선거 이후 6개월이 단기적으로 더 많이 상승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중간 선거가 있는 시기가 보통 11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11월인 것도 좀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식 시장 자체가 11월에서 4월까지의 실적이 5월에서 10월까지의 실적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는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납니다. 보시면 중간 선거가 없었던 해는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듯이 대체로 연말로 갈수록 S&P의 상승률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미국 주식 시장이 기존에 계속해서 우상향해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모습이고요. 근데 중간 선거가 있던 해는 달라요.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는 보통 선거 전까지는 주식이 거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선거 이후에 11월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중간 선거가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인 촉매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이게 정답이다 하는 그런 원인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의견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될지 정권당이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겠죠. 그런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이 불확실성이 중간 선거 이후에 해소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지배적인 의견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선거 이후에 의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시장에는 더 좋았을까? 근데 사실 결과에 크게 상관없이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요 첫 번째가 집권당이 다수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가 집권당이 소수당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권당과 상관없이
상하원을 두 개 당이 나눠 갖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눠 갖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 케이스별로 S&P의 상승률이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사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치면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시장에는 가장 안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비슷하게 상승률이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다만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 주식시장의 성적이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에 평균적인 실적보다 지금 훨씬 안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만큼 약세장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반대로 평균 회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중간 선거 이후에 더 강력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는 어땠을까요? 우선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세장이었던 과거 데이터를 봐야겠죠. 현재까지 S&P는 직전 1년 전과 비교해서 1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비슷하게 하락을 했던 케이스인 1962년과 2002년을 보면요. 한 번은 22%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고 반면 한 번은 2%로 기존 데이터 중에서 가장 약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를 보면은 두 경우 모두 강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평균 2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다른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에 1년 후 평균적인 상승률인 15%와 비교해서 확실하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기간과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바로 내년 아주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중간 선거 이후에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있었던 해는 1978년, 그리고 1982년, 1990년, 2002년 이렇게 총 4차례인데요. 2006년과 2018년은 그 이후 2년 뒤에 경기 침체였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이 앞에 과거 4차례 성적만 보면은 6개월 후 평균 상승률은 12.5% 그리고 1년 후 평균 상승률은 17.8%입니다. 이 경우에도 전체 1년 후 평균인 15%보다 상승률이 높고 그리고 6개월 후보다 1년 후가 더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이 침체 국면에서 시장이 앞날을 보고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로 바닥을 칠 때가 오히려 주식은 더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가 약세장인 것과 내년이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요게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 과거 데이터의 분석 결과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이럴 경우 수익률이 더 좋았고요. 이유는 두 개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하나는 앞에서도 말했던 평균 회귀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은 늘 앞날을 보고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가 최악일 때 오히려 시장은 반등기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 중간선거 이후에 실제 성적이 좋았던 주식들은 어떤 종류의 주식일까요? 우선 보시면 테크 그리고 임의 소비재와 같은 일명 고리스크 그리고 고변동성 주식이 오히려 실적이 좋았습니다. 반면 가치주라고 불리는 종류의 주식들이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은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중간선거 이후에 시장이 강세를 띠는 이유 자체가 앞에서 불확실성 해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면 아무래도 기술주 성장주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쏠리는 것이 그 이유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중간선거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들으셨다시피 의견은 최대한 배제하고 팩트를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죠. 과연 과거의 역사를 다시 재현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중요한 거는 과거 이 20번 정도의 데이터 표본이 미래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측만으로 거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듯 시장이 아닌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갖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치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자연 법칙이죠.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